지난주에 저희가 2주차 과정으로 도커라는 거를 이제 배웠고, 개념 배웠고,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도커 엔진을 설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커 데스크탑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라고 해서 설치해 보셨고, 이때 중요한 거 WSL2 윈도우 OS를 쓰실 경우에는 리눅스 커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부팅을 하고 나면 실행하시면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제품을 실행하시면 도커 엔진이 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커 데스크탑의 컨피그 그 설정 같은 거 가보시면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아예 해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회원가입 같은 것들은 할 필요 없고, 네, 이렇게 됐고, 저희는 컨셉상 프로그램은 스프링 부트라는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윈도우에 인스톨러로 설치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또는 원격지에 있는 DB를 접속하는 방식이 아니고, DB까지도 내 로컬에 도커라는 제품으로 구성을 해보는 그런 컨셉입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오케이. 아, 저기 강사님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좀 하는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제품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사용자에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CLI 환경이 아니라 커맨드로 우리가 명령을 치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 하면서 뭔가 이제 실행을 해볼 수 있게 편하게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도커 데스크탑의 GU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도커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풀 해오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런 해주면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동작시키는 그런 명령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그 이미지의 이름하고요. 그리고 태그는 즉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실습관에는 뭐 레이티스트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2달 전에 먼저 받았던 레이티스트와 여러분이 나중에 2달 후에 받았던 레이티스트의 버전이 상이해서 도커의 옵션 중에 몇 가지가 뭐 좀 달라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는 레이티스트가 아니라 특정 버전을 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이미지를 실제 우리는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하지만 저번에 알려드린 GitHub과 같이 오픈소스는 다 GitHub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커 이미지의 오픈소스들은 네. 이 도커 데스크탑을 지금 실행하니까 MySQL이 작동이 됐거든요. 네. 맞아, 작동이 이게 네.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하면은 여기 있는 게 떠있는 지금 컨테이너 데스크탑에 컨테이너에 있는 게 인텔리제이에 여기 설정한 네. 이거잖아요. 네네. 도커 컴포즈. 네. 근데 이게 뭔가 일단은 네네. 이게 아마 이건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도커 컴포즈랑 얘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도커 컴포즈랑 상관이 있진 않고 일단은 도커 컴포즈는 뭐냐면 묶어서 그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을 묶어서 하나로 그룹핑해서 소스 코드로 얘를 관리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내가 다이렉트하게 그냥 만들어 본 게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봤던 MySQL 다이렉트 제가 이렇게 해서 시연해 드렸던 거 그렇게 컨테이너를 구성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라는 형태로 야물 파일로 정의해서 보통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습해 보셨겠지만 옵션에 넣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사람이 기억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라는 파일로 보통은 관리를 해요. 얘만 딱 실행해주면 이 안에 있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딱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걸로 도커 컴포즈로 한번 생성이 됐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남아있는 데스크탑에 남아있는 건 아니고 데스크탑은 똑같은 그냥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일 뿐이고 실제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도커 엔진입니다. 그래서 도커 엔진에 컨테이너와 이미지라는 개념들이 있을 거고 도커 컴포즈는 미리 풀 받아놓은 이미지 명을 명시해줬죠. 우리 기억해 보시면 그죠? 이미지명이 이거다. MySQL이라는 이미지에 latest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 버전을 실행해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커 컴포즈는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명세예요, 명세. 그저 그럼 MySQL 아시스트 이미지는 내가 이미 다운을 받은 그렇죠. 상태여야겠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테스트 안 해봤어요. 이미 이미지에 그죠? 여기 MySQL에 latest라는 우리 그 이미지가 있죠 지금.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실수 때문에 그걸 지워버려서 혹시 안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해볼게요. 또는 여러분들 해보셔도 돼요. 이 상태로 이걸 지우고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풀이 받아지고 런이 되는지 해봐야겠다. 네, 그거는 해봐야지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 궁금한 게 아니고 반대가 궁금한 거 아니야? 왜 실행이 되는 그냥 요거는 도커 데스크탑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냥. 예. 마지막에 실행했던 거를 하나 실행하도록 아마 세팅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예, 예.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실행 안 되잖아. 켰는데 실행이 켰는데 바로 되더라고. 우리가 떠있고 저도 실행이 되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난 10개, 20개 있으면 그걸 다 실행하나 라고 생각해. 아니요. 마지막 거 하나 예, 예.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되죠. 도커 데스크탑으로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윈도우 커맨드 명령어로 도커 런이라고 해서 도커 엔진을 띄울 수도 있는데 엔진이 뜰 때 자동으로 저 컨테이너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커 데스크탑에 그 옵션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요거 아마 인스펙션 같은 데 가면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지금은 시간이 좀 소요돼. 이런 명세 안에 보면은 실행할 때 런을 해줘라는 트루퍼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행과 동시에 그 오토 스타트로 등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디폴트 값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이렉트로 만든 애들은 안 뜨고요. 도커 컴포즈로 만든 애들은 우리가 주입해주지 않았지만 그런 옵션들이 이 명세, 얘도 제이슨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저 컨테이너는 실행할 때 자동으로 실행해라는 어떤 설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저도 떠요. 예. 근데 다이렉트란 건 안 뜨니까 지금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궁금한 것들은 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도커 허브를 잠시 다시 가보면 자주 가보세요. 뭐뭐 있는지. 뭐 내가 뭐 공부하고 싶은 주제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도커 오피셜 이미지라고 가장 첫 번째 메뉴로 있죠. 그 다음이 베리파이드 퍼블리셔고 점점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원해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예. 우리가 약간 키우고 있어 벤처 기업 같은 느낌이고 코스닥 같은 느낌이고 약간 유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대형 제조사일 거예요. 도커 오피셜 이미지는 마크를 땅 찍어주기 때문에 아마 얼마의 돈을 광고료로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으면 저게 올라가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그 지금 MySQL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 오피셜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 마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1빌리언 이렇게 마크가 돼 있거든요. 인터넷이 테더링이랑 왔다 갔다 합니다. 연결되는 동안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들었던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때그때 주입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실제로는 거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파일로 많이 명세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실행했을 때도 하나의 컨테이너가 실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커 컴포즈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너무 불편하니 파일 형태로 우리가 관리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편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는 도커 엔진이라는 코어 엔진 밑에 있는 플러그인 개념이에요. 도커 엔진이 반드시 있어야만 도커 컴포즈가 동작합니다. 이렇게 파일은 야물 파일로 명세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줄은 이 도커 컴포즈에 대한 파일 버전이에요. 3.7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지금은 지우셔도 됩니다. 버전을 이제 명시 안 해도 돼요. 네. 도커 컴포즈 파일을 이거 네. 인식을 했잖아요. 인텔리제이에서. 네. 도커 관련 파일이라고. 그렇죠. 이 이름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 요 도커 컴포즈는 무조건 도커 다시 컴포즈.yaml이라는 파일명을 가져요. 네. 그래서 저 파일이 들어오면 요거 있네요 해서 여기 지금 상단에 보시면
그죠?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도 딱 뜨고 저희가 지금 DB라고 하는 서비스 하나만 구성해서 그렇지 여기다가 와스라나 웹서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 구성했으면 요 세모 실행 버튼이 각각 일어납니다. 지금 아이콘이 살짝 다른데 제가 여기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는 두 개가 보이죠? 레이어드 돼서 얘는 이거 전체를 실행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하나니까 얘만 실행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과 저렇게 그룹핑해서 실행되는 거는 도커 데스크탑에서 달리 보이는데요.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하나만 실행한 거는 큐브 박스 하나만 있죠. 이렇게 아이콘이. 근데 도커 컴포즈로 실행했을 때는 트리가 나옵니다. 일단. 트리로 나오면서 이 아이콘 자체가 이렇게 레이어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컨테이너가 이 하나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드가 돼 있으면 아 이거 도커 컴포즈로 말아서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행을 제가 이 ID에서 하지 않았지만 서비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도커가 인식이 돼 있죠? 왜냐하면 도커 엔진은 OS에서 이미 떠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여기서 실행 안 했지만 여기서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로그를 보여주죠? 이거 중지시키면은 도커 데스크탑에서도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도커 데스크탑만이 유일하게 도커 엔진을 다루는 GUI는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로 IDE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커 엔진이라는 거지 데스크탑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터미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커 엔진에서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들어가지죠? 그죠? 들어가지죠? 이런 식으로 터미널에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리눅스로 들어가는 터미널 붙는 것도 여기서 바로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우리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눌러서 EXEC, 그죠? 요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죠? 우리가 윈도우 OS가 호스트 OS지만 컨테이너 안에는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그 리눅스 안에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실제로 리눅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파일스라는 탭을 보시면 GUI로 편안하게 약간 탐색기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윈도우 탐색기처럼. 그래서 여기 모디파이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뭔가 데이터가 바뀌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륨으로 연결했던 VAR에 어디였지? VAR에 LIB에 MySQL 가보면 마운트 돼 있다고 다 표현되죠.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볼륨스 해가지고 여기다 잡아줬잖아요. 왼쪽이 호스트, C 드라이브에 난 어디, 오른쪽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패스. 이 두 개를 연결해줬기 때문에 지금 도커 데스크탑의 UI 환경 안에서도 잘 마운트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왼쪽에 기술한 저희 호스트의 디렉토리를 가보면 당연히 저 파일이 동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장 궁극적으로 테스트해 보시길 원하시면 저 컨테이너를 지우세요. 지우고 다시 이미지에서 런 해보시면 요 볼륨수만 딱 연결해주면 그대로 그 내가 넣어놨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살아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속성이라 그러죠. 데이터 영속성 부분이니까 파일로 결국은 DB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파일을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미지는 하나의 어떤 틀을 찍어준 형상일 뿐인 거니까 컨테이너화해서 실행하고 다시 요걸 디렉토리로 바라봐 라고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볼륨이라는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것만 있으면 데이터 유실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클라우드에 구성을 해요. 그러면 도커로 MySQL을 구성하고 도커를 실행했던 서버 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버에다가 저렇게 잡아줘요. 디렉토리를. 왼쪽에 호스트 디렉토리 잡아주고 컨테이너 안에서는 오른쪽으로 똑같겠죠? 그렇게 쓰라고 하고 그 호스트로 잡아준 디렉토리, 스토리지라고 하죠. 그 스토리지를 백업해 줍니다. AWS를 쓴다 그러면 S3라는 형태로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 S3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백업해 주고 복원도 이거 갖다 놓고 다시 띄우면 돼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DB 자체적으로 백업의 기술이 있긴 합니다만 아카이브 떠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만 그대로 보존이 된다면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좀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지금 하고 계신 로컬 장비에 그 드라이브만 지우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는 다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새로운 도커 데스크탑이나 도커 엔진을 지웠다가 다시 깔더라도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스트 입장에서 볼륨과 연결되는, 마운트되는 그 디렉토리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게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 이제 스터디 수준 정도 되니까 뭐 언제든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을 해보시면 이렇게 볼륨스 구성의 실제 이 디렉토리를 가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그죠? 볼륨 다시요. 컨테이너 안에서 들어가고 바인드 마운츠라는 중간에 탭을 눌러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요 세로 열기 버튼을 딱 눌러보시면 그 폴더로 이동해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조금 전에 봤던 컨테이너 안에 있던 리눅스에 있는 그 스토리지 영역이 그대로 복제가 돼서 동기화가 됩니다. 유추해보면 이 안에 뭐 이제 뭐 있겠죠, 데이터가? 이게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죠, 오라클에서는. 네, 그런 파일들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볼륨은 상당히 중요하다. 네. 저는 아마 이건가? 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러 개의 볼륨을 구성해놔서 여기 나눠놓은 거고. 그리고 뭐 스테이트 창 같은 거 보시면 현재 이 CPU, 이 안에 있는 CPU 그리고 메모리 그런 정도는 트래킹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엘라스티스커치 같은 걸로 매트릭을 다 수집해서 대시보드로 보거나 이렇게 좀 많이 구성을 해요. 이거 전체를 관장해 주는 게 쿠버네티스라는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걔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 합니다. 그 지휘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동해 보시기를 스터디가 끝나고 추천드려요. 되게 많아요. 뭐 찾아보시면. 여기다 내가 뭐 앞에 웹서버 하나 붙이고 싶은데 엔진엑스 쳐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앞에 웹서버 띄우고 또는 아파치 웹서버 띄우시고 나는 웹투비로 가고 싶은데 트라이얼 라이센스로 그럼 웹투비 찾아가지고 도커에 이미지 올리시면 돼요. 설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 안에 다 스크립팅이 돼 있습니다. 나는 실행해서 거기서 제공해주는 옵션만 잘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볼륨 구성해서 잘 묶어주면 되고. 자, 그러면 도커 컴포즈로 굳이 왜 이렇게 구성하나 라는 의문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DB 하나인데 그러면 따로따로 띄우면 되지 않냐. DB 띄우고 와스 띄우고 왜 그러나요?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컨테이너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네트워크라는 옵션이 있어요. 네트워크 ABC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이름을 주면 여기 구성 안에 있는 서비스 밑에 있는 DB, 와스, 웹 이런 애들이 같은 네트워크로 묶여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와스와 DB가 또 연결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AP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같은 네트워크 구성을 갖는 녀석들을 서비스 밑에 서비스로 구성합니다. 이 이름은 내가 주면 돼요. 내가 DB라고 줬지만 MySQL 이렇게 줘도 되고 서비스까지만 명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별도로 띄우고 싶은데 얘만 실행하면 돼요. 다 띄우고 싶은데 얘를 실행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실 수도 있고 터미널에서 커맨드로 해당 docker-compose.yaml이라고 하는 파일 위치 이동하셔서 여기서 docker 뭐였죠? compose up 기억나시나요? up 하면 저 파일로 실행해줘요. 내리는 건 다운. 다운하면 컨테이너까지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docker compose up down 이걸로 그 CLI 명령어가 있는데 그걸 다 UI로 해주는 게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클립스를 하더라도 도커 플러그인 같은 걸 설치해서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써보지는 않았지만 인텔리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요, 도커를. 그래서 그게 제공해준 이클립스 버전의 뭐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받아서 거기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커라는 게 좀 신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도커 컴포즈 업에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크리에이트 돼서 뜨는 거 봤죠? 그렇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DB에 접속을 할 건데 여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내비게이터라는 걸 설치하셨나요? 플러그인?
네.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커뮤니티 버전에서 설치하시면 전에 설명드린 대로 DB에 DDL은 안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거나 지우거나 컬럼을 초과하는 것과 같은 스키마 변경은 못해요. 다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CRUD는 됩니다.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것들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 놓으신 스키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쿼리하기에는 굳이 우리가 별도의 DB2를 쓰지 않더라도 아이디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또 홍보가 되는데 그때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DB를 저처럼 이렇게 띄웠잖아요. 떠있죠? 떠있고 연결이 되면 그냥 더블 클릭만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나오고 내가 요 DB MySQL 언더바 DB라는 것에 다이어그램 하면 ERD도 바로 나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저번에 뒤에 이제 실습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XML로 우리 쿼리문 작성할 때 컬럼이나 이런 게 어시스트가 뜹니다. 이렇게 테이블명만 딱 쳐주면 ID라는 컬럼이 있고 타입은 뭐고 이런 게 나오고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바로 그 스키마로 이동하고 그래서 굉장히 쿼리 짜기도 편하고 원래는 XML이기 때문에 쿼리가 컴파일이 안 돼요. 원래는 잘못 작성하면 뭐 ID라는 컬럼인데 ID D 이렇게 잘못 쳐버리면 올라가서 이제 실행할 때 런타임 에러가 나지 그 전에는 모르는데 이렇게 연동이 돼버리면 DB랑 여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 없는 컬럼이다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따 실습할 때 잠깐 또 자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연결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그런 제품이고 얼티밋으로 까시면 다 됩니다. 테이블 컬럼 만드는 거 뭐 이런 게 다 돼요. 그리고 심지어 들어와 있는 뭐 세션 이런 것까지 돼서 상당히 뭐 유저 이런 것도 지금 들어와 있는 세션은 이렇게 붙어 있다. 사용자는 이렇다. 이런 우리 DB2를 써야만 알 수 있는 스키마 정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제공을 해줍니다. 아까 도커 터미널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도커 터미널. 네, 없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버전. 이게 안 돼. 네. 속보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요 서비스까지 인식이 되는데 터미널 여기 없었다. 탭이 아예 여기가 잘 클릭을 잘 해보세요. 나도 없어. 로그하고 데이터 대시보드만. 터미널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 컨테이너가 떠 있어야지. 당연히 떠 있어야 돼요. 붙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붙을 곳이. 그래서 요거 내가 안 썼어. 컨테이너가 떠 있으시면 여기 식별이 될 거고 그때 터미널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우측 끝에 있네. 우측 끝에 눌러야지 되게 네. 올라가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꾸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것으로만 도커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좀 중요한 사실입니다. 도커라는 건 결국 서비스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실 거고 여기서 커넥션 만들어 보고 접속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도커 실행하시면 될 거예요. 안 되신 분 없죠? 네. 될 거고 아무것도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제가 select now라고 해서 이게 시스테이트, 오라클론 select 시스테이트 이런 건 똑같아요.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기본 쿼리를 돌려보시라라고 한 거고 여기서는 DDL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MySQL에서 공식 지원하는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여기 뭐 토드 같은 제품이에요. 토드 오렌지 같은 제품.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도 커넥션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여기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테이블도 만들고 밀어 넣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제품들, 워크벤치라는 제품들도 도커 데스크탑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걔도 엔진은 따로 있는 거고, 즉 서버는 별도로 그 DB 서버는 별도로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 툴인 거잖아요. GUI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드나 오렌지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웹 버전으로 돌아가는 그 DB 툴도 되게 많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JDBC 운동에서 뒤로 갔다 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도커 데스크탑이 GUI가 해주는 역할이 그런 거다. 그걸 웹으로 만들면 웹 프로그래밍인 거고요. CS로 만들면 CS 프로그래밍인 겁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크리에이트에서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드셨을 거고 한 건 정도의 데이터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인서트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 없죠? 그 뒤로 이제 3주차 과정을 들어갈 거예요.